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 일반 물리학 실험에 필요한 그 실험 오차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실험 오차 얘기로 가지 않고 우선 곁다리로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실험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느냐? 우선 실험 보고서 커버 페이지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커버 페이지에는 뭐 실험 제목, 실험 한 사람, 뭐, 실험 한 뭐 날짜 뭐 등등 그런 걸 적으면 되겠고, 뭐 간단히 적으면 돼요. 뭐 되게 화려하게 뭐 그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자, 다음은 실험 목적. 예, 일반 물리학 실험 교재에 있는 내용 적으면 돼요. 그 다음, 실험 관련 이론. 예, 요것도 이제 일반 물리학 그 교재에 있는 거 적으면 되는데, 좀 요약해서 좀 적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달달달달, 토스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베끼는 학생들이 많죠.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 실험 장비 및 실험 방법. 이것도 막 이제 글만 드립다 적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림도 좀 포함시켜야 돼요. 왜냐면, 그, 물리학이라는 것이, 물론 아주 고급 수준으로 가면은 되게 추상적이니까, 뭐, 그렇다 쳐도, 그런 게 아니면, 결국, 이, 그, 눈으로 보는 현상들을 다루는 게 물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필요한 거예요. 예, 꼭 그림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고, 보통 여기까지를 보통 예비 보고서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뭐 따로 그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어, 그냥 실험 전에 어떤 실험인가 내용을 알고만 와도 되는 수준으로 하기도 하고, 예. 자, 그 다음은 실험값 및 계산 과정. 그래서 유효 숫자를 고려를 해야 되겠고, 예, 이건 이제 그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각종 테이블과 이제 그래프를 이제 채워놔야 되는데, 예, 그래프도 그냥 뭐 종이 뭐 모는 종이 같은 데다 점 딱 찍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그려서는 안 되겠죠. 지금 몇 세기예요? 21세기인데 그게 뭐야? 그래? 그래서 적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별도의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겠어요. 뭐 적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는 뭐 예를 들어 뭐 엑셀. 근데 엑셀은 이 범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전문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뭐 알아두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로는 뭐 예를 들어 오리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뭘 쓰든 적절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그래프를 작업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실험값에 대한 계산 과정. 사실 빠박쌤은 계산 과정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었는데 미콕 같은 데 보니까 그 되게 계산 과정을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뭐 미국을 꼭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나름의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산 과정.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결과 및 토의하고 참고 문헌. 여기서 토의라고 하면은 그 실험을 같이 한 학생들이 서로 토의한 거를 적는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고서가 다 같겠네? 어? 그럼 보고서 표절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토의라는 거는 그 실험을 같이 한 학생들 간에 토의한 그 뭐 내용을 적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학생하고 어? 빠박쌤하고 간의 토의를 말해요. 뭐 직접 만나서 그 말로 토의하는 게 아니고 실험 보고서를 통해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음? 예, 그러니까 각자 달라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느냐? 실험값에서 얻은 결론. 뭐 예를 들어 뭐 이론에 따르면은 y는 x에 비례한다. 근데 표를 봤더니 역시 y가 x에 비례하더라. 그렇지? 그런 결론. 근데 조금은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표준값과 실험값 사이에 오차가 생기더라. 여기서 표준값이라는 거는 그 이론값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이론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전자의 뭐 전하량 모르지. 이론이 발달하면 그것도 계산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그 좋은 장비로 측정해가지고 이제 문헌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문헌값. 그래서 이론값 또는 문헌값이 바로 표준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 실험값 사이에 이제 오차를 계산을 했는데 원인이 뭘까? 만일에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면은 요래요래 뭐 실험 그 뭐 장비나 실험 방법을 바꾼다면은 오차를 줄일 수 있겠죠? 뭐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략한 실험 소감을 적는데 유치하게는 적지 말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오늘은 실험 조원들과 호흡이 착착 잘 맞았다. 그래서 실험이 잘 된 것 같았고 참 재미있었다. 너무 유치하잖아. 실험 보고서는 문학 장르로 말하면은 설명문이에요. 감상문이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실험 소감은 이제 그 배제하고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참고문은 뭐 실험 보고서의 모든 내용을 그냥 자기 생각만으로 어? 오롯이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뭐 다른 거를 좀 참고했을 수 있잖아요. 예, 뭐 책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어떤 인터넷 페이지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적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참고문에 대한 그 엄밀한 양식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을 이제 결과 보고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예의 보고서 따로, 결과 보고서 따로 제출하기도 하고 합쳐서 제출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이건 곁다리예요. 주제는 실험 5차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실험을 하다 보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오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개통 오차하고 우연 오차. 개통 오차, 시스테매틱 에러. 얘는 왜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자로 길이를 재는데 그 자에 눈금이 잘못 매겨져 있어요. 아이고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게 개통 오차. 그리고 우연 오차는 자 눈금은 제대로 새겨져 있지만 뭐 자가 이렇게 있는데 눈금이 이렇게 있는데 뭐 물체 길이가 뭐 요래. 그러면은
그러니까 눈금 사이에 있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우리가 어림에서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발생하는 게 우연오차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개통오차는 정확도에 영향을 주고 우연오차는 정밀도에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을 써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정확도, 정밀도, 정확하다, 정밀하다 크게 구별 안 하고 쓰죠. 근데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정확도는 쉽게 말해서 얼마나 참값에 가까우냐 그게 정확한 거고, 정밀한 거는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측정했느냐. 응? 그러니까 정확도, 그러니까 참값에,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참값에 가까운 정도를 말하고, 정밀도는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그러니까 자릿수가 많을수록 정밀한 거예요. 예,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그 뭐 총이나 화살 같은 거 쏘는 거로 비유를 하자면, 자, 관역이 있는데 총이나 화살을 막 쏴요. 그랬더니 우선 이렇게 맞았어. 막 그 산탄이죠. 너무 퍼져 있죠. 이러면은 교관한테 뭐 군대로 치면은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쐈다. 그럼 교관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은 거예요. 이거는 예. 정확도하고 정밀도가 다 낮은 겁니다. 자, 다음 또 쐈어요. 그랬더니 탕탕탕탕 이렇게 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거에 비해서는 이 중심, 다시 말해서 참값에 가깝게 됐죠. 그러니까 정확도는 높아졌어요. 그런데 그럼 이제 군대로 치면 교관이 아까보다는 잘 쐈네. 근데 더 잘 쏠 수는 없었을까? 그러니까 정밀도가 좀 아쉽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이제 또 탕탕탕탕 또 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쏴졌어. 그러니까 촘촘하게 쏴졌죠. 그래서 이거는 정밀하긴 한데, 그런데 얘를 이게 참값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 이제 교관한테 군대로 치면 교관한테 혼나진 않아요. 그럼 이제 교관이 네 총이 0점이 맞지 않네. 그래서 0점 조절을 해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정밀하긴 한데 정확하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의 실험을 해야 됩니까? 탕탕탕탕 이렇게, 그러니까 중심에 촘촘하게 모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심에, 다시 말해서 참값에 참값에 가깝게, 정확하면서도 정밀하게, 예? 정확도도 높고 정밀도도 높고, 이런 개념으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통오차와 정확도, 우연오차와 정밀도, 좀 뭐 이해가 됩니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제 실험값을 이제 처리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퍼센트 오차를 계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항상 학생들이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빠박쌤, 퍼센트 오차 어떻게 계산해요? 자꾸 그런단 말이야. 이제 앞으로는 안 가르쳐 좀, 이번에 딱 알아두세요. 네. 퍼센트 오차는 분모가 표준값이고 분자는 표준값과 실험값의 차이, 이렇게 절대값을 합니다. 뭐 절대값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준값보다 실험값이 뭐 작다 또는 크다, 뭐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를 둘 생각이 아니라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냥 절대값 취하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
퍼센트 오차는 이렇게 계산하죠. 표준값은 앞서도 말했지만 이론값 또는 물음값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측정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해요. 그래서 n번 측정했다. 그래서 x1, x2 등등등등 xn 이게 이제 각각의 측정값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왜 여러 번 측정하죠? 왜 반복 측정하죠? 뭐 시간 갠세히 하려고?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실험 오차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개통 오차, 우연 오차. 반복 측정을 하면은 우연 오차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각의 측정 값을 이제 xi라고 하면은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평균을 계산해 보죠. 다 합한 다음에 n으로 나눈다. 평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표준 오차 같은 거 계산할 텐데, 표준 오차 계산하려면 이제 편차를 계산해야죠. 그러니까 편차는 측정값에서 평균을 뺀 거, 혹은 뭐 그 반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평균에서 측정값을 빼도. 근데 이거를 다 더하면은 0이 돼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편차를 그냥 더하지 않고 편차에 제곱을 더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측정한 횟수 n이 아니고 n-1로 나눠요. 왜 n으로 안 나오고 n-1로 나누지?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취하면 그거를 이제 표준편차라고 하는데, 왜 n이 아니고 왜 n-1로 나누냐면은 우리가 참값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측정값 중 하나를 참값으로 해요. 그러면은 그 n-1번 측정한 게 되죠. 그래서 n-1로 나눈 거예요. 좀 약간 좀 얼렁뚱땅 설명했어요. 자, 다음은 이거를 루트 n으로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평균의 표준 편차 그렇게 사실 그게 정확한 명칭이긴 한데, 근데 이제 표준 오차라고 부르고 저는 빠박스는 그렇게 불러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통계학에서 그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죠. 그 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역시 뭐 뚱땅얼렁 설명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고값, 실험을 했으면 결과를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보고하는 양식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의 어떤 배수로, 그걸 확률 오차라는 용어로 썼는데 표준 오차 배수한 거를 그래서 곱하기 2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뢰도가 68%, 곱하기 2를 하면은 95%, 뭐 곱하기 3을 하면 뭐 대략 99%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값이 클수록 당연히 신뢰도가 높아져요. 왜? 뭐 예를 들어 어디 있어? 근데 어디 있는데 그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다. 근데 그거를 되게 지역을 넓게 말해서 말해봐요. 그러면은 틀릴 확률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이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 신뢰 구간이라고 하죠. 신뢰 구간.
그러니까 실내 구간이 넓을수록 신뢰도도 높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일반 물리학 실험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실험 장비를 쓴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물리학 실험에서는 신뢰도를 대략 50% 정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50%의 경우에는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야겠네요. 그게 바로 0.674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오차에다가 뭐 0.674로 곱한 거. 그럼 귀찮은 경우는 그냥 1 곱한 거. 그러니까 신뢰도 68% 대략 그 정도로 이렇게 보고값, 실험값의 결과를 보고를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실험값 처리에 대해 알아봤고, 자, 다음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래프 그릴 때 점만 찍으면 안 돼요. 점만 찍으면 안 되고 그 점들을 지나는 오차가 가장 적은 직선 요런 거를 뭐 그 리니어 핏, 근데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추세선, 추세선 중에서도 선형 추세선 그렇게 불러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이론이 뭐 최소자승법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시간에 얘기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얘기는 안 하고, 그 사실 이런 최소자승법의 그 이론을 몰라도 그 엑셀 같은 경우에 몇 번 클릭 몇 번 해주면 자동으로 점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이 선형 추세선도 그려주고, 그리고 그 선형 추세선에 그 직선에 그 뭐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다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론 몰라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이제 필수 요소가 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요 리니어 핏, 뭐 어떨 때는 곡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지금 강조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학생들이 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얘기해야 되나? 가로축과 세로축의 물리량 명칭하고 단위도 적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뭐 가로축이 시간이고 단위는 세컨드다. 뭐 y축은 뭐 거리고 뭐 단위는 미터다. 이런 식으로 물리량의 명칭과 단위 적어주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때때로 그 단위를 못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arbitrary unit이라고 해가지고 임의의 단위라는 얘기죠. arbitrary unit 해가지고 약자로 뭐 AU, 근데 AU로 하면은 아니 혹은 뭐 ARU 뭐 그렇게 쓰기도 해요. 아니 아무튼 그렇다. 자, 그래프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이만하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실험 오차, 자꾸 마지막이래, 얘기를 하겠어요. 오차의 전파. 그러니까 어떤 값을 측정을 할 때 그 값을 이제 바로 측정하는 건 아니고 x, y, z를 먼저 측정한 다음에 그걸 뭐 계산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x, y, z의 그 오차가 있어요. 그러면 t에도 오차가 발생하겠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오차가 전파가 된단 말이에요. 뭐 그래서 아이고 계산 복잡해, 요런 내용은 넘어가고. 그래서 첫 번째 예는 예를 들어 어떤 물체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이걸 세 부분을 나눠 가지고 긴 부분, 뭐 중간 부분, 짧은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럼 이런 경우에 뭐 긴 부분은 뭐 긴 부분은 우리 흔히 쓰는 뭐 줄자나 30cm 자 그런 거. 그런데 그런 줄자들은 그 1mm 간격으로 눈금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림에서 중간부 눈금 사이를 어리면서 읽으면 0.1mm의 정밀도를 가져요.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얘는 0.01mm의 정밀도,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는 0.001mm의 그야말로 1마이크로미터 이런 정밀도를 가져요. 자,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세 부분을 나눠서 물체 길이를 잰다. 이럴 때 줄자를 썼으면 계속 줄자 쓰고, 번역 캘리퍼 썼으면 계속 번역 캘리퍼 쓰고, 마이크로미터 썼으면 계속 마이크로미터 쓰면 돼요. 괜히 왔다 갔다 그게 비효율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예고요. 그러니까 뭐 전문적인 용어로 절대적 정밀도가 비슷해야 된다. 그렇지만 만일에 어떤 뭐 이런 직육면체의 면적을 잰다. 그러니까 부피를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제 요 긴 가로가 x, 뭐 중간 길이가 y, 두께가 z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긴 길이는 뭐 줄자 같은 거 쓰고 중간 길이는 버니어 캘리퍼스, 아주 짧은 길이는 마이크로미터를 써야 그래야 부피의 오차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부피 오차가.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상대적 정밀도가 비슷해야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측정을 해야 오차가 덜 전파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험 오차 그리고 뭐 그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 좀 곁다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